책 펴세요. 스타트 하시고. 오늘 이거 마지막이에요. 책 44페이지. 오행의 관화. 읽어볼게요. 사주 명리학의 요지가 중용이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어느 오행이 많고 적음은 다른 오행의 치우침 현상으로 나타난다. 운이 좋다고 함은 사주가 조화와 균형을 이뤘을 때를 말합니다. 다생반해라 함은 생은 인수는 나를 생하여 주므로 젖줄이요 원류가 되며 또 기본이요 풀이요 보급로요 수입이다. 어머니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에 있으나 인수도 너무나 많으면 해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자손에 대한 모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 모정도 지나치면 오히려 자손의 성장과 자립에 해가 되는 것이 분명하며 심하면 정신적인 불구자를 만들어 사랑하는 자손을 영원히 해몰시키고 또 어머니의 치마폭이 너무나 크면 어머니에 가리워 자손은 소멸되는 것과 같다. 가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넘치는 건 흘려보내야 하고 부족하면 채워야 하는 것이 순리요 자연의 이치다. 사주에서도 자연의 이치를 적용한 것이니 다를 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다생반해라고 했어요. 다생반해라는 거는 생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생이란 우리가 육친으로 말하면 인수를 말합니다. 인수가 많았을 때 그 자식이 그걸 받아서 좋으나 자식이 자기 정신적인 불구자, 의존성, 기대는 심리, 이래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목이 많을 때, 화가 많을 때, 토가 많을 때, 금이 많을 때, 수가 많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음양을 배웠습니다. 음양을 배웠고 그걸 다시 구물하면 오행으로 분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천간지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구분해서 총 22개가 됐습니다. 이 22개의 글자를 사주 팔자 안에 넣으니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곧 사주가 치우쳐져 있다.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22자가 8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8자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 누구나 사주가 어느 오행으로 기울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친, 인수, 비겁, 상식, 재성, 관성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걸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 뒤에 프린트를 한번 뒤에 주세요. 뒤에. 이거요? 네. 뒤에. 네, 페이지는 44페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친을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결혼을 하면 가족을 이루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친척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육친적으로 가족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여기에 내 관리자가 어떻고 내 윗사람이 어떻고 내 부하 직원이 어떻고 주위에 내 아랫사람이 어떻다라고 사회적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뺏기겠다, 통제하고 싶다, 통솔하고 싶다, 내가 주고 싶다 또는 내가 받고 싶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의미로서 육친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말하는 거는 어느 오행이 어떻게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인수, 저번에 육친 한번 나눠준 게 있어요. 육친의 설명 해가지고 인수라 무엇인가 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펼쳐보세요. 예, 인수, 육친의 설명에서 인수.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한 번씩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에 대해서
여기도 있어요. 면접도 보여드리고. 다 있네. 이거 옛날에 그러니까. 나도 그랬지. 어디세요? 네? 저기 잘해주세요. 4,000원인가 3,000원. 육친의 설명 보셨죠? 인수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오행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비겁이라고 해요. 비겁이라고 그러고 나를 생하는 엄마의 별을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생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생하는 걸 상식에서 상식 어떤 애증의 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상식은 죄를 생해요. 돈을 어떤 기교는 돈을 저절로 만들어요. 그래서 상식 생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통솔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이런 오행이 돌고 돌고 돌아요. 근데 사주 8자 안에 반드시 보면 어떤 오행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반드시. 비교적 나를 중심으로 상식생제가 되면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법을 어기고 이러기 때문에 장사하거나 돈과 관련이 있고 편법 이래서 돈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반성인수로 갈수록은 법에 조촉을 받고 인수, 선비에 들리잖아요. 학자와 같기 때문에 돈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여기는 A 범절, 법을 지키고 이제 이런 거 돈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는 반성과 인수가 되고 돈과 관련 있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식생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주에 보면 인수가 나를 생하는 인수가 유독히 많아요. 그리고 인수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며 문서며 공부고 의식주고 주고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받고 싶은 마음. 인수 거기서 볼게요. 인수는 내목 하나 내목 거 말고 밑에 볼게요. 인수는 학문으로 통하기 때문에 순박하다고 그랬어요. 수양이 되어 있으며 또 학자, 여기서 학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돈하고 거리가 멀게 되니 그러면 벌써 인수가 많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인수, 돈하고 거리가 멀게 되니 청백하며 시작에 해당하므로 기획, 창조력, 조직력 등이 있고 인수는 나를 도우니 정신적으로는 충만하며 평안하여지고 싶으며 또 순박하기에 시끄럽고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배웠기에 명예를 좋아하고 이론이 많아지고 지나치면 타인을 경시하고 이쁘고 화려한 것에 치중하고 또 인수는 원류로서 근본의 힘이라 지구력과 인내력이 있고 매사에 자신을 가지며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아 보아서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신앙이 되니 고집 있고 자기 이주가 되며 본인만 사랑하여 달라고 욕심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란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하고 공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타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좀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경시하고 또 계속 엄마한테 받아보았기 때문에 베푸는 데는 좀 인색합니다. 받는 데는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는 칭찬을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착해요. 일단 인수라는 거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아서 착합니다. 근데 이것도 혼탁해 있으면 음양이 혼탁돼 있으면 혼잡이라고 그러죠. 혼잡하면 다자무자로 해서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 인내심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고 전생에 너무 많이 배웠다 오히려 공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상의 나무와 같아서 병치레를 좀 잘하고요. 약국 출입이 많고 또 엄마의 지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마보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나눠준 인수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게요. 인수왕에 그러니까 인수가 많았을 때 지지의 삼합으로 북을 이루면 그랬어요. 지지의 아무일간이나 지지의 인수 수의 신자지를 말하죠.
삼합을 이뤘을 때는 종인격으로 종인격 삼합이나 육합으로 이루어지면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인격으로 총장, 학장급 사주가 되고요.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으며 어떤 모범적이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는 여기서 보면 인수가 지금 여기가 커졌거든요. 인수가 왕해졌어요. 인수가 엄청 커지면 제일 먼저 자극하는 게 상식을 자극합니다. 극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는 자연적으로 나에게 생을 합니다. 생과 극을 먼저 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많고 상식이 없으면, 상식이 있더라도 약하면 일단 상식은 극을 하기 때문에 상식은 우리가 뭐예요? 융통성이고 어떤 재능이고 언변술이고 이래요. 그걸 극을 하기 때문에 인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말재주가 없어지고요.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인수가 혼잡하면 다자무자다 그랬어요. 많은 것은 곧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만 앞서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조부모님의 이복이 있다 그랬어요. 조부모님의 이복. 그 조부모님이 어디냐면 관성인데 인수가 많다는 거는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혼잡돼 있다는 건 내 자식이 아니고 여러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부모님 어떤 풍류를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편모스라가 되고요. 어머니가 지금 인수가 많다는 건 어머니가 불도 될 수 있다. 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수가 혼잡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많다는 거는 내 사주에서 인수가 많다는 거는 모친, 인수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모친이 집안을 가세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 모친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이 늦어진다. 왜 늦어지느냐? 엄마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엄마 마음에 든 여자를 데리고 와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르다 결혼이 늦고, 또 여기서 사주에 인수가 많다는 거는 내 배우자 자리에 인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 배우자 자리에 인수가 있으면 부모의 말이 좌지우지되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상식을 극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창의력, 융통성 없고 마마보이. 그리고 여자한테 상식은 자식이죠. 자식을 극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식. 그럼 여기서 사주에서 무자식이란 남자, 아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딸은 있다.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약간의 속 썩이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에 도화가 있으면, 우리 저번에 12신살 배웠습니다. 인수 도화가 되면 기생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 인수 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흥업소나 연예인 계통으로 인연이 있다. 그리고 인수 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옷걸이가 좋다. 좀 폼나죠. 싼 걸 입어도 폼나고. 그 다음에 인수는 내가 인수가 많으면 오히려 자립을 해서 인수를 극해주는 재성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가 많은 인수태양의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을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는 애처가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인수는 재성도 반상을 하게 됩니다. 극을 하게 되고, 인수는 상식을 극하고, 인수는 나를 생해주니 나 역시도 강화하죠. 강해지면 인수는 또다시 재성을 극하기도 합니다. 재성이란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인 자리가 위태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잔병칠에 인수는 청백순수에서 선비의 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과욕과 편법을 사용하면 폐강한다. 곧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공부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공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배워서 만약에 거기에 상식도 구비가 잘 돼 있다면 배운 즉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계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여명에 있을 때 조금 전까지는 남자의 명을 설명했고요. 여자의 명은 여자가 인수가 많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결혼하면 재성이 시부모예요.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를 반상하기 때문에 반상하고 나 역시 커져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시부모 모시지 않고 시부모를 모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친정 가족들이 많아요. 친정 가족들 때문에 많아서 병이 되기 때문에 친정 걱정과 친정 부모를 모실 확률이 있고 이것 또한 지금 인수가 많은 걸 사주를 설명하기 때문에 인수가 많아서 병입니다. 그래서 부부생활, 친정 부모가 나의 또 부부생활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생활도 안 좋다. 그러면 여자의 인수태양에 남자의 사주는 상식태왕이 됩니다. 그 상식태왕은 또 상식은 생재를 하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사주가 되죠. 그래서 가정이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주 구성이 둘 다 안 좋을 때는 비교적 여자가 가부주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업 여성이 돼야 되나 우리가 인수태양, 비겁태양은 재관이 몰한다고 그랬어요. 남녀공이 재관이 몰한다. 그래서 가정은 계속 기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수태양이라도 금수로 위주가 되면 금수나 화토나 이렇게 위주가 되면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주의나 종교의 귀함이 어떻겠느냐라고 상담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사주 구성에서 연에 있을 때, 연지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인수를 말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 인수가 지금 계속 많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주가 인수가 계속 많은 사주. 그래서 인수가 많을 때 연에 인수가 있다. 연지에 인수. 나는 여기 있고 엄마가 할머니 자리에 있어요. 할머니 자리. 그러면 엄마가 늙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엄마가 나이가 많다. 평균치보다 많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늦둥이도 될 수가 있다. 내 입장에서는. 할머니 같은 엄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늦둥이다. 또 인수는 부모 자리에 있을 때는 부모 자리잖아요. 있을 때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정위치에 있을 때는 현명한 어머니였다. 이렇게 하고 월지에 인수가 있을 때는 사람이 월지의 기운을 받고 가장 강력하게 월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월지 인수를 놓으면 착합니다. 일단 월지에 인수를 깔고 있으면 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지 인수는 착하다. 일지에 인수면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죠. 배우자의 자리에 인수가 있으면 부모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부모와 내 배우자는 극의 관계입니다. 인수와 재성은 극의 관계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합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의 인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말년인수, 늦게 공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늦게 공부한다. 늦게 공부한다는 거는 초년에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나이 어린 모친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친이 풍류가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부친의 풍류. 또 나이 어린 엄마와 같기 때문에 까탈스러운 엄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년월 일시의 인수를 대입을 해봤고요. 아까 일시지 인수는 공부가 늦게 펴진다고 그랬어요. 말년 공부. 우리 말년 공부는 뭐죠? 학교 공부가 아니라 어떤 종교 철학 또는 동양 철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인이 암합하면 그랬어요. 재인이 암합하면 그러면 이제 지지에 재와
인수가 암합하면 쟤는 아버지고요. 인수는 엄마예요. 그랬으면 엄마와 아버지가 암합하면 임신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모가 연애 결혼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암합을 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피워서 낳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중에 개전하면 그랬어요. 개전이란 말은 인수와 재성이 둘이 상반되는 기운이 부딪히고 있으면 그랬네요. 그러면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또는 고부 갈등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넘겨볼게요. 인수의 흉살이 가해졌을 때 오늘 이제 인수에 대해서 제가 후급 파서 왔어요. 돋보기로 확대형으로 후급 파고 왔습니다. 인수의 흉살이 가임하면 오늘 학생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특별 강좌를 하겠습니다. 인수의 흉살이 가임하면 인수는 부모죠, 엄마죠. 그래서 흉살이란 극각살, 단교관살을 말해요. 여기서 거기 위에 인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머니 수족에 이상이 있다. 그게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연에 있으면 뭐 10대 이전에 오면 소아마비나 이런 것도 되지만 그 유동과 고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하다 보면 요령이 늘 거예요. 일단 인수에 극각 단교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 수족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나이가 많으면 풍질이나 류마티스 이런 것도 올 수 있겠다. 또 인수에 기문간살이 있어요. 그러면 까다로운 엄마다. 또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리고 인수에 탕화 또는 백호, 공망이 자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탕화는 약물 중독이나 화재,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백호는 갑작스런 횡액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공망은 부모가 있으나 부모 노릇을 못해주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엄마가 외국에 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내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부모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도 아마 공망이 들어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고 부모의 인수의 역마가 있어요. 그러면 인수란 공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마란 외국 출입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외국 공부, 그래서 외국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행, 또 역마는 여행이죠. 여행, 외국 출입, 외제차, 그리고 이제 이런 외국 문물을 좋아한다. 외국어도 공부를 했겠다. 인수가 많으면 공부와 관련이 있으니 외국어 선생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역마에 화계가 있다. 그럼 화계는 진술충매를 말하죠. 그럼 이제 토가 인수가 되려면 금일주겠죠. 그래서 화계에 인수를 놓으면 신앙과 신앙 종교의 인연이 있겠다. 그리고 월지에 망신이나 도화를 두면 엄마가 재치다. 엄마가 재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책에 보면 우리 그 표에 보면 수다, 목부, 목다, 화식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다, 목부, 목다, 화식, 하다, 조토, 토다, 매금, 금다, 탑수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지금 하는 건 인수가 왕했을 때 일어나는 말이 목부, 화식, 목다, 화식, 화다, 조토, 토다, 매금, 금다, 탑수 이렇게 됩니다. 책에 보면 아마 대각선으로 쭉 나갈 거예요. 인수는. 그래서 책에 대각선으로 인수태양은 목다의 화식, 그 다음에 화다의 토조토, 토다의 매금, 금다의 탁수, 수다의 부목, 이게 인수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 목부라고 했어요. 일간이
일간이 목일 때, 일간이 목일 때, 목일 때, 여기서 목일 때 인수, 수가 많아요. 많아요. 그럴 때 밑에 신자진을 깔고 있으면 신자진이나 이제 뭐 해자축을 깔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수가 많을 때는 목이 뜬다. 나무가 떠버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뜬다. 그럴 때 지지의 잇목은 조목으로서 뜨지 않습니다. 그 많은 물을 설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다목부라는 거는 천간의 간목과 또 지지의 묘목과 천간의 을목을 말합니다. 잇목은 조목으로서 설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 그 차사주 책에 보면 이런 사주가 있었어요. 임신의 임자의 갑자의 그 다음에 이런 사주가 있었어요. 이 많은 물을 빼줄 수 있는 설기처가 됩니다. 설령 여기가 임이라 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뺍니다. 이는 잇목은 뜨지 않고 뺍니다. 만약에 여기에 묘목이 있으면 이거는 수다목부입니다. 이럴 때 수다목부라는 말을 씁니다. 많은 물은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수목응결이 돼버리죠. 수목응결. 우리가 수목응결하면 혈액순환 안 되고요. 물 아래 오래 있으면 피부가 떠요. 불어요. 불고 이런 사람은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또 먹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많은 물이 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간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다목부란 천간의 목, 간목도 뜹니다. 물이 많을 때 만약에 여기 간목이 있어요. 온통 물이고 간목이 여기 있으면 못 뺍니다. 간목은 수다목부가 됩니다. 오로지 뺄 수 있는 거는 잇목만이 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천간의 목과 을목과 묘목은 수다목부가 됩니다. 이게 인수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인수가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수가 많아서. 다생반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생을 해서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말을 쓰고 목다화식. 지금 인수태양을 계속 설명합니다. 일간이 목이 화입니다. 일간이 화예요. 일간이 화일 때 목이 지지에서 많을 때 너무 많아서 꺼져버린다. 오히려 많은 불은 약한데 통나무 큰 거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꺼져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또 이럴 때도 정일간에 묘목, 습목을 깔고 있을 때 아무리 묘가 많더라도 이건 습목이잖아요. 물에 젖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생을 해줄 수가 없다. 오히려 습목이 하면 작은 불은 꺼져버린다.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하다. 인수기 때문에 공부이기도 하죠. 열심히 공부를 하나 노력보다는 결과가 더디다. 이렇게 인수가 생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 이것도 있지만 신금에 이런 미토 깔고 있는 사람도 공부가 안 됩니다. 똑같이 하면 이해력이 좀 늦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웃겼더라도 여기서 터지면 몇 초 있다 터집니다. 생각하거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인수가 제 역할을 인수는 엄마의 사랑인데 엄마가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할 때는 그 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목일 때 일간이 화일 때는 목다 화실. 그래서 을목과 묘목 습목이 생을 할 때는 오히려 매금될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으나
토끼리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형충을 해요. 그래서 형충을 할 때는 토가 흔들리죠. 그래서 오히려 매금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토가 많지만 2개는 습토고 2개는 조토입니다. 그래서 생을 2개밖에 못해요. 조토는 생을 하지 못하니까 인수 역할을 하는 거는 습토 2개만 인수 역할을 하니 오히려 4개가 있어서 토다 매금이 될 확률이 많겠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확률이 똑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술토가 있어요. 지지에 술토가 있으면 인수로서 할 것 같으나 술토가 아니고 술토나 진토나 이러면 조토죠. 조토로서 토생금도 못하지만 만약에 이게 유나 수를 만나면 월지 따라서 계절적으로 금으로 갑니다. 금으로 가서 득금을 하면 토다 매금이 안 된다. 득금하면 매금으로 보지 않는다. 술토도 있지만 진유도 마찬가지. 지지에 진토가 있더라도 토가 많으면 매금이 될 것 같으나 진이 예를 들어 유금을 만나서 득금을 하면 토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금의 득금이 금과 같이 되기 때문에 매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다탁수 수일간에 금이 많을 때 중금속에 오염이 돼서 탁수다 이랬어요. 그러나 모든 이런 격이 지지의 삼합이나 육합으로 이루어졌으면 격은 상승됩니다. 그래서 종인격이 되죠. 그러나 금다탁수에서는 종인격은 음일간인 계일간에만 해당됩니다. 계일간이 지지에 사유축을 따랐을 때 종인격이 되고 청수로서 맑음물이에요. 왜? 음양이 섞이지 않아서 청수고 이 인수는 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는 귀격 사주가 되고요. 예를 들어 물론 여기에 임수가 올 수 없지만 임수가 오고 이렇게 당학이 섞이면 음양이 섞이면 물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섞이면 결국은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섞이면 이거는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다. 그래서 이걸 금다탁수라고 합니다. 인수가 많았을 때 오히려 탁수. 이럴 때도 화가 필요합니다. 화가 와야만이 이 물을 정화를 시켜서 이제 그걸 하게 되죠. 양일간은 비교적 탁수다. 금다탁수는 음일간일 때를 말합니다. 음양이 같이 혼탁되어 있어서 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금수쌍천이 돼요. 금과 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맑기도 오염된 물이기도 하고 금수로 돼 있으면 사주가 아무리 좋고 나쁘고 떠나서 단체 생활이 어렵습니다. 사주 자체가 금수쌍청은 신앙하더라도 위에 덤비는 성향이 있어서 사회생활이 어렵다, 단체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수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비겁을 하겠습니다. 비겁은 책에 보면 목일 때 목이 많을 때 이럴 때 복직이고 화가 많을 때 화일주가 화가 많을 때는 염상이라고 그래요. 격 이름입니다. 염상격이래. 이제 이런 복직이고 염상이고 하는 거는 지지에 삼합이나 육합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야 복직격이니 염상격이니 가색이니 종역이니 윤하다 이렇게 해요. 혼탁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그냥 비겁태양입니다. 비겁태양. 그래서 비겁태양이나 복직격, 염상, 가색, 종역, 윤하는
어차피 제 관이 뭐래요? 그러나 삼합으로 이루어졌으면 본인은 출세를 합니다. 본인 출세 하나고 주위에 육친이 피상됨은 비겁해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겁은 나와 같은 자로서 맞서고 괴롭히며 방해하고 나의 것을 탈취당하며 모방을 잘하고 같은 자가 모이면 군중 심리가 발생하고 의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있게 되며 우직하며 고립을 자초한다. 모든 일에 강압과 힘으로 처리하며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타인을 무시하나 항시 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울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비겁이란 나와 같은 형제입니다. 또는 동료, 심리적으로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사주는. 오늘은 지금 집중적으로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 동료, 친구, 경쟁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경쟁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이겨야 되고 뺏지 않으면 뺏기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비겁은 사주의 비겁. 내가 나와 같은 형제, 동료가 많으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재성을 비상시킵니다. 재성을 비상시키고 생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자식한테 올인합니다. 비겁 대항 오마는 상식에 올인합니다. 자식에 올인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 여자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 일어납니다. 다투는 형국.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 재성을 두고 다퉈요. 그래서 그거를 궁겁쟁제라고 해요. 궁겁쟁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비겁이 많아졌을 때 형제가 많고 동료가 많다는 것은 곧 이복 형제가 많다. 이것도 음양이 섞여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인수태양이고 그 남편이 제다신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풍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복 형제 있고 비겁이 왕해. 내 주위에 나와 같은 형제가 많으면 내가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 군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의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해서 오히려 부러진다. 옥지만 옥는 척을 안 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왕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성은 사주에서 재성은 여자며 음식이며 돈이라고 했어요. 그걸 주위에 비겁이 많아서 계속 뺏고 뺏기고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도 뺏고 뺏기고 음식도 뺏고 뺏기고 돈도 뺏고 뺏기고 그래서 인수태양 비겁태양은 재관이 몰한다고 수차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비겁태양은 여자가 계속 수시로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사주 8개 중에 비겁이 많아요. 그럼 재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재성이 하나 있어도 비겁, 똑같은 비겁이 모두 여기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 구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를 뺏고 뺏기는 상황이 되고 비겁은 음식을 나누고 누가 뺏길까봐 항상 허겁지겁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아주 재바르게 먹입니다. 그리고 돈 역시도 항상 돈을 들고 있으면 뺏깁니다. 형제나 친구들로 인해서 빌려주고 이렇게 되면 또 없는 신용 안 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를 뺏고 뺏기기 때문에 끝까지 부부 해로가 어렵다. 계속 부부 해로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비겁태양의 사주 자체에 상식이 있으면 사주 구성이 좋아집니다. 상식은 설기처기 때문에 바로 이 많은 기운을 자연스럽게 빼줘야 기운이 중도가 되기 때문에 빼주는 상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상식이 없다, 지출처가 없다, 그러면 빼긴 빼야 되는데 지출처가 없다 이러면 그 돈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물이 만약 있다면 상식이 없으면 물이 어디로 넘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뺄 수 있는 거 유흥가 술집에 가서 돈 푹 쓰면 됩니다. 도박해서 돈 날리면 쑥 빠져갑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으면 사주 구성이 바로 좋아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돈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비겁이 왕했을 때 말합니다. 비겁이 왕했을 때. 그리고 비겁이 왕했을 때 우리가 항상 북을 이루라고 하는데 관이 여기 작게 있어요. 관이 작게 있을 때는 여기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관이란 직업이죠. 직업이 됩니다. 직장 생활이 됩니다. 몰빵을 하게 되는데 운에서 관이 하나 더 와서 북을 이루면 운에서 관이 하나 더 오면 북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그때 직장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에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에 집착하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좋고 남자에 있을 때는 관은 자식이죠. 남명에 있을 때 관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관, 자식을 놓으면 그때부터 안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왜? 관이 하나 있고 결혼해서 관을 자식을 하나 더 놓으면 관이 굴굴 이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정적인 생활이 되고요. 여자에 있을 때는 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비겁이 많은 가운데 사주 중에 어느 한 월지나 어느 구석에 관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관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한다. 그래서 비겁, 또 때로는 비겁이 너무 많을 때 아까 여자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메시학, 미인계 이런 말을 썼어요. 양인합살 이런 말도 썼습니다. 남명에 예를 들어서 남명에 비겁이죠. 이걸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하고 평간, 연평간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간은 나를 극을 합니다. 극을 하는데 여기서 청간합으로서 메시아 미인계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음양이 다른 거니까 누나기도 합니다. 누나의 희생으로 이 평간이 정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주를 한번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일간일 때 옆에 음양이 다른 일간이 있고 일간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을 때 정임합해서 현관이 아닌 정관으로 됐을 때 남자의 경우는 이 관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여명일 때는 여명의 비겁태양일 때는 나와 다른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랬을 때 두 개 합의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를 뺏기는 거죠. 이쪽으로 합의돼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 이럴 때는 여명이 있을 때는 과부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비겁이란 이렇게 뺏고 뺏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비겁왕의 중용. 아까 설기천은 상식이 없으면 또는 국을 이루는 관, 식재관이 없으면 욕심이 많아져서 독재하게 됩니다. 비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심리만 나만 옳다고 우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용의 독재를 하게 되고 협동심이 부족하게 되고 타인에게 경솔하게 되고 욕심이 많게 되고 인덕. 왜냐하면 주위의 형제 자매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항상 피해를 봅니다. 비겁태양은. 그래서 인덕이 없고요. 주위에 경쟁자만 많고 부모 형제 덕도 없다. 부모 형제 덕도 없다는 말은 비겁이 일단 왕에서 내가 기운을 빼야 되지 부모 인수로부터 더 이득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서 부모 형제 덕은 오히려 여기서는 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는 많은데 비겁태양이기 때문에 명에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은데 이건 다 필요 없는 친구다. 술친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분재, 탈재, 분실.
소비가 많고 아까 상식이 없으면 소비가 많고 흥청망청이라고 그랬어요. 지출처가 똑바로 길이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태왕, 비겁태왕은 제 관이 뭐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비겁이 약해서 신약할 때는 오히려 의지처가 된다. 다 주위에 관, 제, 관 이렇게 있으면 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비겁은 나에게 의지처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비겁은 친구고 형제이기 때문에 친구도 좋은 친구고 형제도 좋은 형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명은 시댁이 망하고 이랬어요. 비겁태왕의 여명은 시댁이 망하고 시부모 동서 사이가 안 좋고 이래 됐습니다. 비겁태왕, 비겁이 내가 많아요. 그럼 극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재성이라고 했어요. 결혼한 여자의 재성은 시댁이죠. 시어머니. 극을 하니까 비겁이 너무 많아서 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댁이 망합니다. 비겁태왕 여자는 시댁이 망하고 망했으니 시부모랑도 사이가 안 좋고 동서 역시 나와 같은 사주예요. 그래서 비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 심리에 놓여 있게 돼요. 그래서 동서와 사이가 안 좋고 그랬어요. 아까 비겁은 탈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뺏고 뺏기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관도 뺏고 뺏기기 때문에 과부 소실팔자가 됩니다. 비겁의 여자는 소실팔자가 된다. 남자도 총각 결혼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생 친정 형제 때문에 고심이고 이 기운이 세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서 강한 기운은 설기해야 되는 어떤 가구주가 된다. 이런 사람도 결혼보다는 독신을 본잠하면 더 낫겠죠. 평생 뺏고 뺏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외격, 아까 곡직격, 윤합격 뭐 이런 거 말했죠. 그거는 이제 비겁이 삼합이나 지지에서 삼합이나 육합을 이루어졌을 때를 말해요. 그럴 때는 본인이 출세한다. 윤합격이나 곡직, 염상은 본인은 출세하나 타육친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비겁에 이제 흉살이 가임했을 때, 아까 인수가 흉살이 가임했을 때 했어요. 비겁이 흉살에 가입했을 때 극각이나 당교관살이 비겁에 있다. 이럴 때는 형제나 자매의 수족 이상이 있다. 또 탕화나 백호에 있다. 약물 중독이나 또는 백호, 흉살, 흉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비겁에 도화가 있다. 비겁에 도화가 있을 때는 형제 풍류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연애할 때 우리가 비겁은 많으면 탈제라고 해서 항상 죄를 두고 싸우기 때문에 연애 시 탈제된다. 그리고 비겁에 화계가 들었을 때는 토일간일 때를 말하겠죠. 토일간일 때는 신앙에 독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겁에 역마지살이 있다. 그러면 형제 중에 누가 애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애국과 인연이 있고 때로는 비겁이 많았을 때는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겁에 형충이 있으면 밖에 돌아다니다가 역마지살이니까 움직이다가 밖에서 객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인이란 우리가 비겁을 말합니다. 비겁을 말하는데 양인은 고집이 세고 비겁이 많은 중에 양인이 중복이 되면 더 제 관이 뭐랍니다. 고집이 세고 양인은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군인이나 의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관련이 있다. 사주 구성이 좋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겁은 탈제당하고 죄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동업하면 안 되고요. 개조직하면 안 되고 보증서면 안 됩니다. 사업하면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날 확률도 있습니다. 비겁 태양이 사업을 할 때는 재를 구성하고 있어야 돼요. 비겁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재를 두고 있을 때 이만이 있고 대운에서 재운이 다시
일차 들어오면 북을 잃어서 신왕 제왕이 됩니다. 그때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불행하다 그랬어요. 비겁은 항상 죄를 두고 싸우니까 불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겁태양의 부인은 관살태양입니다. 관살태양은 관이 많죠.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처녀 장가를 못 가기 때문에 한번 결혼했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여자 역시 결혼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소실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겁태양은 회복하는 경우는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참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다, 아까 복직, 염상, 가색 이랬어요. 책에 목다, 복직이다 이랬습니다. 목다, 복직이다. 삼합이나 육합일 때 복직격 이러는데요. 방합이나 동합일 때는 그냥 비겁태양입니다. 비겁태양. 그러면 목이 지지에 목이 많을 때를 말해요. 목일간이 지지에 다 목이에요. 온통 목이다. 그러나 이게 삼합이다. 삼합 우리가 해, 요, 이 이렇게 됐을 때는 복직입니다. 삼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복직으로 본인은 출세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방합과 동합과 다 섞여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는 그냥 비겁태양입니다. 항상 지지의 구성이 삼합이냐 방합이냐 육합이냐에 따라서 그 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일간에 지지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걸 복직격이라고 합니다. 복직격. 삼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겁태양으로서 성격은 목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목의 성격. 복직격도 마찬가지예요. 목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인정이 많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화일간에 화가 많아요. 화일간에 화가 지지에 화국을 잃었다. 우리가 삼합, 육합을 항상 국이라고 부릅니다. 국을 잃었을 때 염상, 화가 더 치열해졌다. 불은 붙어지면 위로 치솟 오른다. 그래서 염상이라고 합니다. 염상격. 그래서 이거는 화가 지지에 화 삼합, 화 육합으로 이뤘으면 염상격이라고 그러고, 그게 동합이나 방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비겁태왕 또는 화기태왕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격입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토다 가색 이렇게 씁니다. 토다 가색. 가색은 토에서 흙에서는 곡물을 심고 뽑고 이런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다 가색, 심고 뽑고, 그래서 농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숙박업체에 가면 아침에 이불 걷었다 저녁에 내렸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죠. 또는 치과 이빨 심었다 뺐다 이런 걸 가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했다 옷장사들 보면 입혔다가 벗겼다가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걸 반복되는 걸 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때는 토끼리 구성되어 있다. 토다 가색 가색격 이렇게 됩니다. 온통 토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다 종역 이랬어요. 종역은 금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금으로 일간도 금이고 지지도 금이고, 물론 천간에는 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목이 있다. 아까 파했을 때 목이 있다. 목다 바로 목생화 돼서 그냥 여기도 염상격으로 갑니다. 아까 그 염상격 이야기했을 때 말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금다 종역 됐습니다. 일간이 금이고 지지에도 온통 사유축 금이든지 아니면 신유술 금일 때는 방합일 때는
방합일 때는 우리가 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겁태왕으로 가고 금기태왕으로 가고요. 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군인, 경찰, 때로는 운수, 도로신, 정주영 씨가 일주가 경신일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신, 운수업, 경찰, 군인 이렇게 갑니다. 금이 많았을 때. 그 다음에 수일간의 지지, 수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윤하라고 합니다. 물은 보이면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모양이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걸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물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수심이 깊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이 많아요. 지혜롭다고도 하고, 물은 어떤 방해가 있으면 돌아서도 가고, 보십시오. 돌아서도 가고, 작으면 그냥 흘러도 가버리고, 그래서 힘이 셀 때는 가끔 작은 사람을,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물은.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자기가 맘만 먹으면 수일간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까지 항상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터치해주면 가는데 또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은 자기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단방에 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을 때는 윤합격, 삼합이나 육합으로 이루어질 때를 윤합격이라 하고, 그냥 방합으로 이루어지거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것 또한 수기태왕 또는 비겁태왕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오늘은 한 육친을 흡입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 오늘 인수와 비겁을 한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예. 훨씬 낫죠? 예. 야, 엄청 연구했어요. 네? 잠자면서 그런 거. 뻥이고.